그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두 번째 녹취록에서 등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들어볼 녹취록은요.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그 조남욱 회장 일가의 자녀, 자녀라고 하면 애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연세가 있는 분입니다. 장성한, 예, 이른바 조 씨 일가의 구명 로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잠깐 듣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예. 근데 요번에 또 지분을 다 팔아버렸어. 아버지가 몇천억을 아치를. 뭐 조원일 씨 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이제 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예. 내가 상장사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그래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일을. 이걸 그 부탁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그 공부 안 가고 대법까지 한 4, 5개월. 내가 이 부장 같은 경우 잘 알거든. 근데 얘한테 이런 거 부탁하고 하기도 그렇고. 예. 지금 들으신 내용은 바로 이종호 씨,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와 그리고 공익제보 변호사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앞선 거는 송모 씨, 지금 들으신 것은 이종호 씨 목소리로 들으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삼부토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제일 마지막 대목에 한 줄 걸린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3부 내일 체크하고였어요. 네. 근데 이 3부를 삼부토건이 아니라 골프의 1부, 2부, 3부다. 그러니까 제일 야간에 불 켜놓고 밤중에 치는 거를 3부다. 그래서 이게 3부라고 계속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한 기자들에게도 이런 접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죠. 그리고 군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체력 단련장,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야밤에 불 켜놓고 하는 것은 상업용 네. 목적으로 야간 스키 타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인 거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3부가 그 골프의 3부는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종호 씨와 공익제보자 사이에 분명하게 3부 토건이라는 워딩이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움직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경 기자님?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종호 씨가 얘기한 3부라는 의미, 골프장 3부가 확실히 아닌 게 드러난 게 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군의 이제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군대에 운영 중인 체력 단련장, 쉽게 골프장이 35곳이라는데 네. 거기는 모두 1부와 2부로 운영 중이랍니다. 네. 1부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오전이고 네. 2부는 오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3부는 네. 보통 야간 개장을 얘기한다는데 네. 군에 야간에까지 운영하는 골프장은 없다. 결국은 그 3부라는 진술이 탄핵이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 내일을 도대체 뭘 체크하라는 걸까 했는데 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들은 녹취록에 따르면 결국은 해당 회사의 전 회장에 대한 언급 네. 그리고 그의 아드님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 실명 형태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유추해 볼 때 그 삼부 토검이라는 것이 좀 약간 명징하게 네. 회사명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왜 이 회사에 주목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3부 내일 체크라고 말하는 시점이 지난해 5월 14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로부터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재건 사업과 관련된 토의하는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네. 본인의 꼭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때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 유추해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조작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지 범행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된다는 심정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김은지 기자님, 삼부토건의 그 이제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모 씨가 왜 이런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예. 라임 사태 당시에 이제 네. 관련해 가지고는 1심에서 징역 20년 받고 20년이요? 예. 상당히 예. 죄가 위중하다고 봐야 되는 분이네요. 네. 게다가 뭐 이제 물론 뭐 2심, 3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모로 이제 지금 상황들이 좀 중요하게 본인들한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넉 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다가 대법선
선고 2주 앞두고 네. 이제 또 동부구치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이분한테는 지금 구명, 뭐 이걸 네. 구명이라고 하기 좀 전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당사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 사건 계속 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그냥 추론입니다. 기자가 취재하다가 뭐 이런 추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저 검사들이 수사하듯이 기자들도 취재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삼부토건과 이종호 씨 사이에,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땡땡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아들을 뭘로 어떻게 돕고 있다라는 것은 뭐 모르겠지만 명시는 없지만 네. 도와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들 조모 씨가 라임 사태 때 500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심에서 20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가는 걸 원하지 네. 않아서 요걸 좀 계속 이 친구가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도록 뭔가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익제보 변호사한테 너 그 이부장 아니야, 반부패 이부장 아니야,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너무 길어서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그 내용, 녹음 파일 내용 중에 보면 너 뭐 이부장 아니야, 반부패 그 누구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너 땡땡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부패 이부장을 이름 부릅니다. 너 그 교영이 아니야? 은지 알아? 뭐 이런 전 아닙니다. 참고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저 부장도 아닙니다. 이정호 씨가 얘기를 해요. 녹음 파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 반부패 이부장하고는 굉장히 친하거나 막역하거나, 물론 이제 이 반부패 이부장에게 이종호 씨를 아느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일면식도 없다. 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이종호 씨가 허풍쟁이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들은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빼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게 하려고 네. 했는데 결국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 선고 2주, 딱 2주 남기고 2주 전에 옮겼다. 예, 네. 그리고 동부구치소로 이제 이감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뭐 교정 당국에서는 무슨 어떤 특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감 날짜가 늦춰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네. 됐다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저는 19일 있을 그 청문회 때도 이 내용도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받아서 네. 관련된 사실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부장은 누구예요? 네, 지금 이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건 김영철 반부패 이부장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뉴스타파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제 이종호 씨와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자 변호사가 나눈 통화에서 또 이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된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제 뭐 말씀처럼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혹은 뭐 어떤 주요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언급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검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기도 네.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그렇죠. 그 김영철 네, 검사이기도 합니다. 4인의 검사 가운데 한 사람이 김영철 그러니까 검사죠. 당장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탄핵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있는 안들 조사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김영철 검사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장시호 씨의 딜을 봐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부적절하게 사건 청탁을 받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한두 개가 아닌 자원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네.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 징계를 해야 될 사안들이 드러난다면 네. 탄핵안 청구까지도 이제 굴러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물론 네. 당사자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긴 네. 한데요. 실제적으로 했던 사건이 장시호 씨 사건만이 아니라 네. 쿠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관련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 무혐의 결정 내렸죠. 결정을 네. 내린 게 바로 이 김영철 검사
검사인 것이죠. 그리고 맞물려서 공교롭게도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하러 갔더니 네. 공수처 수사사부의 검사가 하필이면 또 그렇죠. 이종훈의 변호인이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맞습니다. 회피 신청을 하게 되고 예. 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차장 같은 경우에도 예. 과거에 또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게 드러나서 맞아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지휘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상황이 봤을 때 네. 과연 이종호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리고 이제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가리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도 네. 혹시나 불법 부당한 일들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이 있는지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예. 향후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 조사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MBC와 JTBC 보도를 통해서 그 소위 이종호 씨와 송모 씨가 일종의 로비스트처럼 기업과 권력을 잇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토건 뭐 조남욱 회장 아들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밖에 군 인사, 경찰 인사 같은 네. 경우도 어제 JTBC였나요? MBC였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것도 나오는데 그분도 실제로는 징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별 2개를 정말 달아준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허풍쟁이 컨셉으로 이거는 더 이상 이게 방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삼부토건인데요. 제가 뭐 보수지 젊은 기자들이 여기에 가장 화가 나 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이성윤 의원이 지검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수사를 상당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한 채 지금 그냥 뭉개고 있는 이 상황, 이 종결 처리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도 못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그냥 남아있는 이 사건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삼부토건까지도 주가 조작 혹은 이런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개미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당했구나라는 게 있다 보니 실제라면 문제가 되는 사안일 텐데요. 지금 이제 폭로된 사실들을 좀 보면 네. 실제적으로 아까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먼저 이 정보를 알고 들어가서 이해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멋쟁이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방에 5월 13일 날 이제 내일 3부 체크해 볼게요라고 하는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5월 15일 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네. 여사와 환담을 하게 됐죠. 네. 그런 다음에 5월 17일에 이제 우리 정부가 우크라 재건 계획을 발표하게 발표를 되는데요. 물론 이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크라 관련주들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정보들을 미리 알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 사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8월 되면 거의 4배 이상 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특히나 그 금액이 적은 이제 주식들로서 소위 말하는 그 뭐 장난이라고 네. 하는 것들을 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게 동원됐다면 그것은 사실 국기문란 사건 값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의심의 촉이 그 석유 문제까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공사 주식이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도 느닷없이 무슨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때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던 때였는데 네. 그 복판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직접 브리핑 형태로 그렇죠. 그게 첫 국정 처음이자 브리핑. 마지막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마지막입니다. 네? 국정 브리핑 그거 한 거 말고 또 딴 거 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못 본 것 같아요. 자주 그 전에도 하겠다고 없고.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지금 몇 하죠. 달이 지난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행 같은 경우 이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소위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있어야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기업이 또 관여돼야 됩니다. 해당 기업이 말 그대로 주식 상장이 된 기업이 있어야지 주가를 띄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기업이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풍문이라든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누구냐? 마지막으로 주가 조작 일당이 남는 것이겠죠. 결국은 주가를 띄워서 투자해서 차익을 실현하는데 네. 이 과정이라는 게 불법성이라 있다는 것을 주가 조작 세력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본인 계좌로 하지 않고 남의 계좌를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이라든가 조사기관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주가 그 수위와 그리고 계좌 분석을 통해서 네. 심리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차익을 실현한 세력이 누구인지 네. 찾아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최혜병 수사 외압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이 정말 그 삼부토건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볼 만한 단서나 증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이없게도 갑자기 여기서 도이치모터스가 왜 나와? 여기서 삼부토건이 왜 나와? 여기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또 추가로 확인되거나 발견됐을 때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결국에는 이종호 씨,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송모 씨나 이종호 씨로 그리고 이종호 씨에서 김건희 여사로 이게 이동하는 과정인가? 라는 의심이 네. 생기는 대목이 그 어제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서 공개를 해드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송모 씨가 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매일매일 그 리스트업을 한다. 그러니까 V1에게 가는 거. 그 V1은 대통령, V2는 영부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금요일 날 열리는 국회 법사위는 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되는 겁니까?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규현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좀 타겟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안 김규현 들어온다. 변호사? 예, 김규현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아예 저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규현 변호사 이름을 이제 걸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물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 본질을 좀 제대로 봐야 될지를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권성동 의원이 끊임없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그동안 취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동안 이종호 그다음에 그 경호처 송모 씨와 나눈 대화의 주인공 공익제보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이고요. 이 김규현 변호사가 아시는 것처럼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단에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JTBC 저녁 방송에 네.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가 바로 공익제보자다라는 것을 밝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제보자다. 나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아마도 이제 호루라기 재단 네. 이 공익제보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시민단체인데요. 뭐 참여연대나 호루라기 재단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공개하는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1차 청문회에서 가장 이래 주목되는 부분이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공익 신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하고 네.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대한다고 한다면은 네. 금요일에 청문회에서도 누구랑 가장 대척점에 서겠습니까? 결국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지낸 이종호 씨와 아마도 맞상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둘 사이가 지난해 8월 더 길게는 지난해 5월부터 다양한 카톡방이라든가 통화 녹취 그리고 대화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실상 대질신문하는 자리에서 네. 서로 하나하나 진실을 가려가는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국민에게 맡기는 형태의 네. 사실상 검찰 조사나 공수처 조사를 대리하는 역할을 이번 청문회가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당초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39명의 그 증인 가운데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을 비롯해서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특히 이제 7월 31일 날 대통령의 경로설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샅샅이 살펴봐야 되는데, 출석 요구서를 땅바닥에 두고 그냥 가버려서 최종 불출석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제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씨 간의 어떤 그 진실 공방, 네. 상당히 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의 또 이제 장면을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국회에서 현장 라이브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뭔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작년 8월 28일 날 있었던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씨 간의 술자리예요. 그 뭐 한우집에서 이제 2시간 몇 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만남을, 대화를 했다는 건데, 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